안녕 여러분, 아일랜드에 살고 있는 나비예요. 요즘에 한국의 날씨가 많이 추워졌다고 하는데 어떻게 감기 조심하시고 컨디션 잘 유지하고 계신가요? 따뜻한 차 같은 것도 많이 드시고 비타민제 같은 거 꼭 챙겨 드시면서 우리 모두 건강을 챙깁시다. 지금 여기 아일랜드 골웨이의 날씨도 그닥 좋은 편은 아니에요. 겨울철 날씨가 굉장히 안 좋은 편인데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비도 정말로 자주 오고요. 거의 매일 오고요. 구름도 많고 흐리고 바람도 엄청 세요. 그래서 정말로 추운데 그래도 한국처럼 영하로 떨어져서 막 이렇게 뼈가 시릴 정도로 막 으들으들 추운 날씨는 아니거든요. 항상 영상을 유지하긴 하는데 뭐 0도 1도 뭐 한겨울에도 이 정도기 때문에 한국이랑은 조금 차이가 있겠지만 어떻게 보면은 약간 다른 쪽으로 추워요. 이걸 어떻게 말씀을 드려야 할지. 저도 지금 약간 코맹맹 소리가 나는데 바람이 추우니까 체감 기온이 더 낮다고 해야 될까요? 아무리 영상이지만 체감 기온은 거의 한국에서 추운 것처럼 그렇게 추워요. 그래서 집에서도 따뜻하게 입고 있는 것이 좋겠죠? 오늘 이렇게 크리스마스 점퍼라고 하는 크리스마스 점퍼를 입었는데요. 어떻게 이쁜가요? 자, 오늘 여러분들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바로 어학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지금 아일랜드로 어학연수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 또는 워킹홀리로 오실 거지만 그래도 어학원을 어느 정도 다니고 싶다 하시는 분들에게 최대의 관심거리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오늘 이야기들이 여러분들께 많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학원을 여러 군데 이렇게 다녀본 후에 비교 분석해드리면 너무 좋을 것 같지만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저는 아일랜드에서 골웨이에서만 쭉 살아왔고 그리고 어학원도 딱 한 군데에서만 계속 연장을 해서 다녔기 때문에 어떤 다른 어학원은 이렇고 제가 다녔던 곳은 이렇다 이렇게 딱 비교 분석해드리기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도 제가 경험한 것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도움될 만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녔던 어학원은 브릿지밀 골웨이 랭귀지 센터라는 곳인데요. 줄여서 GLC라고도 하고 그냥 브릿지밀이라고도 하는데 대부분 그냥 브릿지밀이라고 불러요. 거의 브릿지밀의 밀이라는 게 방앗간이란 뜻이거든요. 그 어학원 건물 자체가 예전에 방앗간을 했던 건물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주변에 이렇게 강이 쭉 흐르는데 거기에 운치 있게 물레방아도 있고 건물 자체도 굉장히 오래된 느낌이라서 굉장히 운치 있고 좋아요. 선생님들과 학생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친구 같고 가족 같은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타지에서 느끼는 그런 외로움이랄까 그런 것들을 조금은 덜어줄 수 있는 그런 분위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 대신에 한 가지 단점이 있다면 옛날 건물을 어학원으로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화장실이 조금 불편해요. 개수도 적고 학생에 비해서. 그래서 쉬는 시간에 화장실에 가려면 줄 이만큼 이렇게 서야 하는 그런 조금 불편한 점이 있습니다. 그거 빼고는 제가 봤을 땐 괜찮은 것 같아요. 제가 다른 데는 안 다녀봤지만 다른 데는 신식시설이라서 되게 잘 돼 있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거 상관없이 가족적이고 아늑한 분위기 좋아하시는 분들에게는 딱 맞는 그런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제가 다녔던 어학원의 전체적인 느낌이라든가 분위기 이런 걸 설명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이 어학원이 너무 좋아요, 일로 오세요. 아니면 여기는 정말 별로입니다, 이쪽으로 오지 마세요 라고 말씀드리는 건 절대 아니에요. 왜냐면은 같은 어학원을 다녀도 저처럼 계속 꾸준히 만족을 해서 연장을 해서 다니는 분들도 계시고 아니면 오자마자 여기 별로다 하면서 캔슬하고 다른 데로 바꾸시는 분 아니면은 한 번 다녔지만 그래도 연장은 다른 어학원에서 하시길 원하는 분 여러 가지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아마도 본인의 취향에 따라서 생각하는 게 다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좋다 나쁘다 이런 의견들을 저는 모두 존중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이야기는 조금 다른 이야기인데요. 이왕 선택한 어학원이 이 어학원이다, 아니면 뭐 어떤 어학원이다, 그걸 떠나서 선택한 어학원 안에서 어떻게 최선을 다해서 그 낸 돈을 뽕을 뽑을 것이냐. 그게 제 키 포인트입니다. 뽕을 뽑아야 된다. 이 말이 참 적절한 것 같은데 조금 약간 저렴이 표현이라 100% 즐기기? 이렇게 이야기를 해볼까요? 그럼 앞으로 어학원을 여러분께서 선택한 어학원을 어떻게 재미있고 유익하게 낸 돈만큼 뽕을 뽑아서 100%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어학원을 선택하시고 첫날 가게 되면은 아마 레벨 테스트라는 걸 하게 되실 거예요. 반을 이렇게 결정하기 전에 선생님과 1대1 아니면 2, 3대1 이렇게 해서 대화도 나누고 간단하게 그래머틱한 문제도 풀고 이런 식으로 해서 기초적으로 그 본인의 영어 레벨이 얼마나 되는지를 그 선생님이나 그 판단하시는 분들이 평가를 하시고 그 다음에 이렇게 반이 갈라지게 됩니다. 그 말은 즉슨 반에 딱 결정이 돼서 들어갔을 때 만나는 모든 친구들은 그 레벨 테스트에서 동일한 점수 아니면 비슷한 레벨이라는 이야기겠죠? 물론 그 중에는 조금 잘하거나 아니면 조금 덜 잘하는 친구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차이는 아마도 그 수업을 그 반에서 오래 들었다거나 아니면은 좀 짧게 들었다거나 이 차이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 개인적으로 수업을 듣고 몇 주 안 됐는데 정말 영어가 급상승한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무튼 그래도 거기서 거기입니다. 왜냐면은 만약에 정말로 대부분의 평균보다 높다 하는 친구는 분명히 반을 옮겼을 거고요. 아니면 좀 낮다 하는 분들도 아마 반을 옮겼을 거예요. 내려가거나. 이렇게 됐을 텐데 그러지 않고 지금 딱 수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정말로 비슷한 그런 레벨이다. 어떤 사람은 스피킹이 강할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리딩, 라이팅이 강할 수도 있겠지만 전체적으로 평균적으로 보면 비슷한 그런 레벨이라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반에서 가장 먼저 얻어낼 수 있는, 쉽게 얻어낼 수 있는 게 바로 영어에 대한 자신감인데요. 레벨이 비슷한 친구들이 함께 이야기하고 수업을 듣기 때문에 실수하는 것도 비슷하고 또 질문하는 것도 비슷하고 어려워하는 것도 비슷하고 아는 것도 비슷해요. 그러니까 본인이 실수를 했을 때 그 사람도 많이 했던 실수이기 때문에 서로 이해하고 서로 이렇게 부끄럽지가 않아요. 만약에 내 옆에 너무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비교되고 마음 이렇게 좀 작아지잖아요. 그런데 그런 거 없이 레벨 테스트를 다 거친 그런 반 결정된 거기 때문에 거긴 사람이 조금 잘한다 하더라도 별로 그렇게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이 여기 있는 한 우리는 같은 레벨입니다. 그러니까요, 실수를 하거나 아니면 모르는 것들이 있다고 해도 너무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계속 부딪혀서 급성장해서 다른 반으로 올라가는 게 여러분들의 최고의 목적이겠죠? 근데 일단 첫 번째로 들어간 반에서 생각하셔야 될 것은 영어에 대한 자신감입니다. 서로 비슷하다는 건 서로에게 의지도 되고 그리고 또 동기부여도 서로에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착한 경쟁 상대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영어 자신감을 쌓는 데 조금 많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가 맨 처음에 어학원에 들어갔을 때 저는 인터미디엇 반이었거든요. 약간 딱 중간이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가게에 물건을 사러 갔는데 못 찾겠어요. 그래서 이거 어디 있어요? 물어봤어요. I'm looking for something 이렇게 물어봤는데 점원이 뭐라고 막 하겠죠? 그걸 못 알아듣는 정도. 그러니까 내가 궁금한 건 얘기할 수 있지만 그러니까 간단한 센텐스를 얘기할 수 있지만 점원이 얘기하는 걸 잘 안 들리는, 귀가 아직 안 뚫리는 딱 그런 정도였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많이 나아지는 않지만 아무튼 그런 정도였는데 제가 반에 들어갔을 때 선생님 말이 안 들리는 거예요. 뭐라고 막 설명을 해주는데 제가 별로 기초 지식도 없고 문법적인 단어나 이런 것도 다 모르고 하니까 그런 걸 설명해 줄 때 아무것도 안 들리더라고요. 옆 친구랑 어떤 주제를 배워서 아니면은
지금 배운 표현들 뭐 이런 걸로 해서 프리토킹을 하거나 아니면 그거를 적용해서 내 문장을 만들어서 이야기하거나 뭐 연습하는 그런 과정이 있는데 그런 것도 잘 못하겠더라고요. 뭔가 진전이 없는 대화. 이게 무슨 얘기라면 나 수영 잘해. 넌 수영 잘하니?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다고 예를 든다면 전 이렇게 대답하는 거죠. 응, 난 잘해. 아니면 응, 난 못해. 그럼 너는 요리 잘하니?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문장 구조 자체를 그냥 yes I can, yes I can't 라고 하고 또 그 질문을 들었던 그대로 또 똑같이 해서 뭐 단어만 바꿔서 그렇게 질문하고 뭐 요런 식의 단어 질문과 답, 질문, 답, 막 이런 식으로 이어지는 그런 대화만 가능했던 때였어요. 그래서 뭔가 진전이 없는 대화라는 거죠. 제가 생각하는 진전이 있는 대화는, following question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어떤 거냐면 만약에 아까 예를 들었던 대로 나는 수영을 잘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면은 너는 잘하니? 뭐 물어봤을 때, 난 잘해. 네가 원하면 내가 가르쳐 줄 수도 있어. 그런데 네가 뭐 수영을 잘 못하게 된 뭐 계기가 있니? 뭐 이런 식으로 뭔가 지금 거론된 주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니면 조금 더 딥한 그런 이야기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진전이 있는 대화가 전혀 안 됐던 상황이었었거든요. 그래서 뭐 친구랑 얘기를 해도 그냥 뭐 서로 안 되니까 그냥 서로 편하게 난 이걸 잘해 넌 잘하니? 난 그걸 잘해 넌 이걸 잘하니? 이런 식으로 계속 그냥 왔다 갔다 하는 거에 만족을 하고 서로 그렇게 대화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질문이나 대답이 또 간단하기 때문에 뭔가 그게 오고 가는 데 있어서 약간의 대화가 좀 되는 것 같네? 이런 식으로 좀 생각이 들었어요. 어쨌든 한국말로 대화하듯이 이렇게 길고 딥한 그런 내용을 대화를 하진 못했지만 어쨌든 오고 가고 있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한 자신감이 생겼던 것 같아요. 뭔가 얘기가 되고 있는 듯한 그런 느낌? 그거를 제가 맨 처음 반이었던 인터미디어 중간 그 레벨 반에서 느꼈던 그거고요. 제가 봤을 땐 그게 바로 영어에 자신감이 생긴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건 저도 굉장히 어렵고 한국에서 그 교육 방식을 꾸준히 해온 모든 분들이 아마 어려워하실 텐데요. 질문을 하는 거예요. 모르는 게 있을 때 질문하는 거. 너무 간단하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돼요. 더군다나 한국말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영어로 질문을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면은 그 순간에 내가 모르는 것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내가 이 부분에서 어렵다. 이 부분이 이해가 안 간다. 아니면 이거는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식으로 내가 모르는 거에 대한 설명을 덧해서 물어봐야 상대방이 내가 뭘 물어보는지 알 거 아니에요. 근데 너무 모르는 거에 대한 답답함도 있고 또 질문하는 게 너무 어색한 거예요. 그리고 막 사람들이 질문할 때 다 막 쳐다보잖아요. 그러니까 내 문장도 틀릴 것 같고 그런데 또 이건 또 모르니까 물어봐야 될 것도 같기도 하고 약간 이래가지고 정말 그런 천체적인 난국이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또 질문하기 전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나만 모르나? 다른 애들 다 알고 있는 것 같은데 나만 모르나? 그냥 질문하지 말고 안성 넘어갈까? 그리고 또 약간 존심도 상하고 내가 모른다고 하는 거 얘네가 뭐라고 생각할까? 뭐 이런 식으로 존심이 또 조금 상하기도 하고 아무튼 여러 가지 그런 상황들이 겹쳐서 와서 질문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어려웠어요. 맨 처음에는 좀 어려웠던 것 같아요. 질문하는 것 자체도 어색했고 질문하는 방법도 잘 모르겠고 그 문장을 만든다는 것 자체도 약간의 스트레스였어요. 그런데 계속 조금씩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좀 나아지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내가 많이 궁금해하는 아이구나 라는 걸 알기 때문에 어떨 때는 제가 궁금해하는 그런 표정 있죠. 저건 뭔가 약간 멍 때리는 듯한 제가 모르겠는 듯한 그런 느낌을 받았을 선생님이 제가 질문하기도 전에 너 이해했어? 이 부분 뭐 모르겠으면 다시 설명해 줄까? 완전 다정하게 이렇게 신경을 써주시는 거예요. 제가 질문을 많이 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런 점들이 약간 장점이었어요. 그러니까 뭐 적절하게 질문도 했지만 적절하게 선생님도 저를 체크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확실하게 짚고 넘어가고 확실하게 이해를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선생님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 수업 시간 자체가 굉장히 약간 시장바닥처럼 떠들썩해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어학원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어를 배우는 곳이니까 당연히 말을 많이 해야겠죠. 근데 한국말로 떠들려면 저 정말 잘 떠들 수 있는데 이걸 영어로 얘기를 해야 되니까 잘 못하겠더라고요. 근데 외국 그 친구들 있죠. 뭐 스페인에서 온 사람, 이탈리, 브라질, 뭐 스위tzerland, 뭐 프랑스에서 온 애들 있고 여러 군데에서 온 애들이 섞여서 얘기를 하는데 걔네들은 정말 말도 안 되는 말이든 말이 되든 말이든 정말 말도 많이 하고 굉장히 자유로워요. 분위기가. 일단은 수업이 이렇게 딱 정적인 그런 분위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맨 처음 갔을 때는 너무 시끄러운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애들이 너무 떠드는 것 같은데 이걸 조용히 하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막 이 정도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얘기는 안 했죠. 그런데 나중에 되니까 선생님께서 그런 분위기를 이끌어 가시는 것 같았어요. 그러니까 많이 얘기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질문하고 이건 어떻게 생각해? 얘기하라고 하고 토의하고 뭐 네 생각 얘기하고 다른 애의 생각 물어보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수업이 진행이 됐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왜 여러분들 친구들이랑 같이 커피숍 가서 수다 떠는 것 같은 그런 느낌 있죠. 약간 그런 식으로 수업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전혀 지루하지도 않고 또 시간도 금방 갔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말을 또 많이 하게 되니까 뭔가 내가 수업의 일부분을 만들어가고 있다?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서 더욱더 이렇게 적극적으로 참여를 할 수 있게 된 것 같아요. 어학원에 낸 돈을 뽕을 뽑을 수 있는 100배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바로 휴대폰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쉬는 시간이 중간에 있을 수 있어요. 뭐 오전반이든 오후반이든 중간에 쉬는 시간 뭐 10분, 15분 이렇게 있거든요. 아니면은 뭐 수업을 조금 일찍 가서 선생님을 기다리기 전에 조금 남는 여유 시간 이런 시간이 있을 때 분명히 그 주변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있겠죠. 그러면은 휴대폰을 보는 것보다는 친구들과 가벼운 수다를 떠는 것이 훨씬 도움이 됩니다. 휴대폰만 보고 있으면은 그 시간을 그냥 때우는 시간으로만 지나가지만요. 친구들과 이야기하면서 프리토킹 하다 보면은 그 친구들과의 친밀감도 올라가고 그만큼 수업을 하는 데 있어서 그 친구들과 어우러지기 때문에 어색함 없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부끄럽지 않게 수업에 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수다를 많이 떨면서 여러 가지 일상적인 일들, 뭔가 학습에 관련된 이야기들일 뿐만이 아니라 여러 일상적인 일들에 대한 토킹도 그러니까 말하는 것도 대화도 가능하게 되겠죠. 그래서 어떤 얘기를 해야 될까요? 먼저 이런 분들 계세요. 나는 내 개인적인 이야기 하는 걸 별로 안 좋아해. 그리고 별로 말하는 거에 대해서 그닥 그렇게 즐거움이 없으신 분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어학원에서는 말을 많이 하셔야 합니다. 그게 기본적인 조건이지만요. 그래도 정말 난 쉬는 시간까지 얘기하고 싶지 않다 하시면은 그냥 그 친구의 이야기를 물어보세요. 뭐 주말에 뭐 했는지, 뭐 여기 주변에 뭐 맛있는 맛집은 어디 있는지, 뭐 이런 식으로 대화를 던지세요. 그럼 그 친구가 대답을 하겠죠? 그럼 그런 것들을 통해서 리스닝 스킬도 많이 트레이닝이 되고, 그리고 질문하는 데 있어서 질문하는 문장들도 자기가 좀 익숙하게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겠죠? 그리고 뭐 진짜로 할 얘기가 없다. 근데 난 얘기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그냥 가볍게 거짓말로 이야기를 꾸미셔도 돼요. 뭐 이런 내용 있죠. 뭐 오늘 아침에 토스트를 하려고 토스트를 해 먹었는데 다 타버렸어. 그래서 하나도 못 먹었는데 그게 마지막 토스트였어. 나 지금까지 굶고 있다. 배고파 죽겠다. 뭐 이런 이야기들. 이거 지금 거짓말이고 벌어진 일 아니거든요. 근데 그게 거짓이든 진실이든 그닥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이야기를 구사하는 데에 초점을 두시고 그냥 이야기를 연습하신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휴대폰은 혼자 있을 때, 누굴 기다린다거나 심심할 때 그럴 때 하시고요. 웬만하면 친구들과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네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또 휴대폰인데요. 이번에는 쉬는 시간이나 여유 시간이 아니라 수업 시간에 관련된 겁니다.
제가 답답한 걸 잘 못 찾는데 뭔가 어떤 모르는 표현이나 뭐 모르는 단어들이 뭐 칠판에 적혀지거나 아니면 얘기를 들었을 때 저는 그걸 바로 이렇게 찾아봤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다다다다 찾아봐서 아 이런 뜻이구나 이렇게 넘어가고 그런 걸 좀 반복하다 보니까 그 순간에 놓치는 것들이 너무 많아요. 뭐 선생님들이 얘기한다거나 뭐 친구들이 얘기하고 있을 때 나는 이걸 찾느라고 정신이 없어가지고 조금 놓치는 게 많아서 끝나고 이렇게 남는 게 없는 듯한 느낌이 들고 그냥 하루 종일 사전만 들여다본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선생님에 따라서는 핸드폰 사용을 자제하는 선생님들이 계시고 아니면 별로 신경 안 쓰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런 거 상관없이 그냥 본인이 쓰지 않는 걸로 하는 게 제가 봤을 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모르는 단어나 표현이 왔을 때는 옆에 친구한테 가볍게 물어봐도 되고요. 아니면은 선생님에게 질문을 해보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분들이 뭐 영어 사전에 딱 일목요연하게 나와 있는 그런 해설 말고도 정말 자연스러운 표현으로 정말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표현을 설명해 주실 가능성이 높거든요. 영영사전을 찾아서 본다고 해도 뭐 그 단어를 찾으려고 봤더니 그 단어를 설명하는 그 단어를 또 몰라서 그 단어를 또 찾아야 돼서 또 그 단어를 또 찾고 근데 그 단어를 설명하는 그 문장도 모르겠고 막 이런 식으로 갈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아니면 그냥 영어사전 딱 찾으면 이건 이 뜻. 딱 그 하나만 알게 되니까 좀 약간 한계적으로 알게 된다 그래나?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약간 도움이 좀 안 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뭔가 일반적인 표현으로 자연스럽게 설명을 해주는 선생님 또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는 것이 가장 좋고요. 그런데도 잘 모르겠다, 무슨 말인지 정말 모르겠다 하시는 거 그냥 메모해 두고 그냥 넘어가세요. 그냥 무시하시고 계속 수업 진행하시고 또 모르는 게 있으면 물어봤다가 아 그래도 못 알아듣겠으면 또 적어놓고 그리고 나중에 집에 왔을 때 뭐 시간이 날 때 한번 찾아보세요. 그래서 이 뜻이 아 이런 뜻이었구나. 근데 걔네들이 이런 식으로 설명을 했네. 나 같으면 어떤 식으로 설명을 할까 이 단어를 뭐 그런 식으로 생각해서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도움이 될 만한 그런 문장으로 재해석을 해서 뭐 그 영영사전에 있는 그 해설해 놓은 그 문장을 따라 써놓는 게 아니라 나만의 방법으로 표현을 해서 써놓는 거죠. 그게 훨씬 더 기억에 오래 남거든요. 어학원에서는 가끔씩 숙제가 있어요. 그 숙제가 뭐 장시간을 요하는 그런 숙제라기보다는 뭐 배우는 그 책에 뭐 요만한 읽기 파트 뭐 이런 것들을 미리 읽어오세요. 아니면은 읽고서 그 밑에 한두 문제 풀어오세요. 뭐 이런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뭐 시간이 많이 걸리지는 않을 거예요. 아마 제 경험으로 봤을 때는. 근데 그런 것들을 해가게 되면은 수업에 임하는데도 조금 더 쉽게 아 이거 어제 봤던 거니까 거기에 대해서 얘기하는구나 자연스럽게 받아들일 수 있는데 만약에 그런 간단한 숙제를 안 하고 가게 되면 친구들이 얘기하거나 뭐 선생님이 어제 그거 읽었지? 뭐 예를 들어서 환경오해에 대한 이야기야. 뭐 어떤 생각이 들었어? 그걸 읽고 뭐 이런 식으로 물어봤을 때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죠. 네. 그렇게 되면 약간 외톨이가 되니까 적극적으로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준비 작업이라고 생각하시고 숙제는 꼭 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난 정말 숙제가 싫다 아니면 일이 바빠서 할 수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수업을 조금 일찍 가시는 거예요. 뭐 5분, 10분 이렇게 가셔서 미리 이렇게 대충 보기라도 하세요. 그러면은 안 본 것보다는 훨씬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다음으로는 여러분들이 가장 흥미로워 하실 만한 주제인데요. 어학원에 있는 액티비티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 어학원별로 뭐 한 달, 뭐 2달짜리 이렇게 스케줄 같은 게 나와서 여러분들이 쉽게 확인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뭐 여러 가지 거기서 수업 이외에 하는 활동들을 뭐 영어로 당연히 하는 거겠죠. 그렇기 때문에 수업에서는 사용하지 않을 법한 그런 표현이나 이런 것들을 많이 사용을 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직접적으로 관심 있는 것들을 선택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훨씬 더 참여도가 높습니다. 반 이외에 다양한 레벨의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은 정말로 다양한 경험을 할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저보다 조금 부족한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는
내가 조금 더 천천히 설명을 해주고 그 친구가 저를 잘 이해를 못했을 때 다른 방법으로 또 설명을 해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제가 배웠던 그런 모든 지식들을 총동원을 해서 이렇게 노력을 해서 얘기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친구의 실수도 귀에 들어오는 그런 기적이 일어납니다. 원래 다른 사람의 실수, 뭐 나의 실수 이런 것들이 귀에 들어오기까지가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는데 저보다 조금 낮은 레벨의 친구들이 범하는 실수가 제 귀에 딱 들어오는 순간 아 이거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건데 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그거는 100% 제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저보다 레벨이 조금 높은 친구와 대화를 하거나 만났을 때는 그 친구가 하는 얘기가 아예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리고 너무 말을 빨리 해서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요. 뭐 그런 과정을 통해서 조금은 약간 얘 뭐라고 하는 거야? 얘기하는데 하나도 안 들리네. 막 이런 식으로 그냥 짜증내거나 좀 그렇게 존심상해하지 마시고 질투 너무 하지 마시고 조금 천천히 말해줄래? 나 잘 못 알아듣겠어. 그냥 당당하게 얘기하세요. 왜냐면 제가 봤을 때 대화라는 건 서로 오고 가야 되고 듣는 사람의 입장에서 100% 이해가 돼야지만 그게 대화가 충분히 된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저만 공부하는 게 아니라 그 친구도 아직까지 어학원에서 공부를 하고 있고 그 친구도 다른 사람과 대화를 할 때 나보다 조금 부족한 사람에게는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들을 배워야 하는 입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뭐 당황하지 마시고 조금만 다시 설명해 줄래? 나 잘 못 알아듣겠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시면 그 친구에게도 도움이 될 거고 저는 그만큼 저보다 잘하는 친구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저도 또 리스닝이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효과가 있겠죠. 배우는 게 있겠죠. 예를 들어서 브릿지밀 같은 경우에는 뭐 한 달, 두 달짜리 이렇게 스케줄이 나와요. 보드에 이렇게 나오는데 그걸 보고 원하는 것들 예를 들어서 악기 배우기 카페에서 뭐 이야기하기 그리고 뭐 박물관에 간다거나 아니면 특별한 날에 학교에서의 파티 아니면은 뭐 매주 있는 건데 매주 목요일마다 펍나잇이 있어요. 펍에 같이 가는 건데 그래서 얼마나 많은가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있는 활동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잘 즐기는가가 더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뭐 선택한 어학원에 있는 그런 여러 가지 활동들을 보고 자기가 원하는 부분이 있다면 거기서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많이 활동하시고 그 수업 이외에 배울 수 있는 많은 자연스러운 일상적인 생활에 영어를 체험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어학원에서 넷만큼 뽕을 뽑을 수 있는 100배 즐기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여러분들께 가장 중요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지금 여러분들이 어학원을 다니기 시작해서 한 몇 개월, 뭐 짧게는 한 달, 뭐 한두 달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그 생활에 익숙해지는 본인의 모습을 발견하실 때가 올 거예요. 그런 순간에는 익숙함이란 건 좋은 거예요. 항상 긴장하고 불안하고 막 가슴 떨리고 이러면은 그거 너무 스트레스잖아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편안해지고 자연스러워지고 뭐 이런 것들이 익숙해진다는 이야기인데 그건 굉장히 좋은 거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한편으로는 조금 지루해지고 의욕이 없고 동기부여할 만한 것들이 없어서 내 스스로가 점차 게을러지는 뭐 이런 상황이 오기도 하거든요. 그래서 학원에서 친구들이랑 얘기할 때 뭐 맨날 하는 얘기 똑같은 얘기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반복되는 일상 이런 것들에 지쳐갈 때가 있을 텐데요. 그럴 때는 거기에서 안주하지 마시고 조금의 변화를 주는 것이 중요해요. 그런 단계에 왔을 때는 나 어느 정도 학원에서 얘기도 하고 그래. 뭐 자연스럽고 뭐 이런데 불편한 게 없어. 내 생각 얘기할 수 있고 걔네가 뭐라고 하는지 나 다 알아들을 수 있어. 이런 상황이 왔지만 똑같은 상황이 현지인들이랑 얘기할 때는 그게 전혀 되지 않는 뭐 요럴 수가 있거든요. 저 같은 경우가 그랬어요. 그래서 학원에서 얘기하는 데는 별로 불편함도 없고 내가 얘기하는 것도 보니까 웬만큼 잘 얘기하는 것 같은데 현지 뭐 이 알바하는 데서라든가 아니면 현지 친구들을 만났을 때 뭐 하나도 못 알아듣겠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은 지금 내가 이런 얘기 하는 거야 라고 다시 얘기해주면 그게 그 얘기였어? 막 이런 식으로 되기도 하는데 제가 거기서 느낀 거는 얘네들은 똑같은 상황에서 내가 하는 것처럼 심플하게 얘기하지 않고 정말 다양하고 구체적이고
굉장히 다양한 표현들로 이야기를 하는구나. 저희도 한국말로 얘기한다면 아마 그랬을 거예요. 현지인이기 때문에 아마 더 그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하는 것 같은데 그런 식으로 약간 맨날 하는 말만 반복적으로 하지 마시고 이런 표현을 어떻게 표현할 수 있을까? 다른 말로는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까? 다른 단어는 없을까? 아니면 다른 말로 어떻게 하면 좋을까?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생각을 해서 다음번 동일한 상황이 왔을 때는 조금 다르게 표현을 해보는 거예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나 배가 고파. I'm hungry라고 하잖아요. 근데 I'm hungry 했어요. 근데 맨날 I'm hungry 하지 말고 어떨 때는 I'm starving이라고 하는 거예요. I'm starving은 제가 봤을 땐 느끼기에는 hungry보다 약간 좀 더 강해서 나 진짜 배고파 죽을 것 같아.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리고 아니면은 I'm getting hungry라고 해서 나 조금 배가 슬슬 좀 고파오는 것 같아. 배는 고프지만 슬슬 뭔가 좀 더 고파오는 것 같아. 약간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한다던가. 다른 표현을 하고 싶다 그러면 I could eat a horse. 뭐 이런 표현도 있어요. I could eat a horse. 이거는 나 말 한마디로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이런 말인데 우리나라 말로 의역을 하자면 나 지금 돌도 씹어 먹을 수 있을 정도로 너무 배가 고파. 뭐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배고프다는 것들도 이렇게 막 지금 뭐 I'm starving, I'm getting hungry, I could eat a horse 뭐 이렇게 여러 가지 방법들로 이야기를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계속 익숙했던 말들만 하지 마시고 다른 것들을 시도해 보시는 건데 그 시도할 수 있는 장소로 가장 적합한 곳이 어학원이에요. 그리고 그런 표현들을 가장 많이 알려주는 사람도 선생님이나 다른 친구들이겠죠. 항상 같은 말로 반복하지 마시고 여러 가지 새로운 표현들을 항상 뭐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배워서 뭔가 그 지루해질 법한 일상들을 스스로 자극해서 계속 이렇게 조금씩 이렇게 발전할 수 있는 그런 어학원 생활을 즐기셨으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정말 길게 제 경험을 토대로 어학원에서 어떻게 뽕을 뽑을 수 있는지 100% 재밌게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어떻게 재밌게 보셨나요? 제가 드리는 말씀은 어디까지나 제 경험을 토대로 말씀드린 거니까요. 여러분들께서 외국에서 생활하고 뭐 힘들고 뭐 어려운 그런 과정들을 극복하는 데 있어서 조금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길게 해보았습니다. 외국에서 생활하는 것들이 그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그래도 제가 한 가지 믿고 있는 건 그래도 지금까지 제가 아일랜드에서 여태까지 생활을 하면서 슬픈 일도 있긴 있었지만 그래도 행복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일들이 훨씬 더 많았다는 걸 여러분들께 꼭 이야기해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꼭 그러리라 믿습니다. 우리 모두 재미있게 우리의 인생을 만들어 보자고요. 자, 모두 화이팅! 제 영상 재밌게 보신 분들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꾹꾹꾹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번 영상도 재밌고 여러분들께 도움될 만한 이야기, 흥미로운 이야기로 돌아올게요. 안녕!